남자들이 50 넘어가면 애 같아지죠. 삐지죠. 그리고 삐지면은 말을 안 하려고 하죠. 남편이 같은 사람이 아닌데 똑같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결혼해서 부지런히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책임감 강한 남편을 만나서 남자로 성장시키며 28년을 살았는데요. 최근에 남편이 여자들처럼 갱년기를 하는지 마음이 울적하다고 합니다. 애견남이 대세라고 위로해 주었는데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혼자 오셨어요? 아니, 엄마랑 같이 왔어요. 엄마하고? 엄마 앞에 계신 엄마하고 오셨고 남편은 같이 안 오셨고요? 남편 일하러 갔죠. 어떤 일 남편 하세요? 건설 컨설팅인데 밤낮 없고 주말 없고 1년 내내 일만 해요. 그래요. 몇 살 때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30살이고 저는 26살. 26살에. 그리고는 26에 결혼하셔서 28년을 사셨네요. 그때는 남편분이 좀 강한 남자였어요? 아니요, 아기 같았어요. 그때도? 근데 아기 같았는데 책임감이 강했어요? 엄청 첫 아이를 낳고 걱정했어요. 제가 처자식을 잘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말고 걱정했어요. 근데 그래요. 지금은 상남자가 되었어요. 근데 다시 또 애견남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애기에서 상남자로 애견남으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네요. 언제부터 애견남이 됐어요? 이제 남편이 건설 쪽 일을 하다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엄청 달려요. 그리고 11월, 12월은 이제 영업을 뛰는 약간 쉬는 정책인데 그때 일이 딱 끝나고 나니까 약간 좀 다운이 된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자기가 좀 마음이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는 당신 항상 믿고 당신 뒤에 3명이나 지지자가 있고 언제든지 당신 편이고 우리가 다 당신을 믿어주고 보태주고 있다고 하니까 우는 거예요. 전화로 하는데 훌쩍거리더라고요. 그래요. 애들은 몇 살인데요? 저희 큰아들은 27인데 예일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어디요? 예일. 둘째는 이제 이번에 고대 대학원 들어가고 있어요. 남편분이 지금 쉬운 몇이세요? 5이요. 그럼 저보다 뭐 한두 살 형님인데 제가 보기에 남자들이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애견남이 되냐? 자기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했다고 싶을 때 그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애견남이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갱년기도 언제 오겠어요? 자기가 최소한의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지었고 특별히 애들 문제의 일은 얘는 이제 지가 알아서 이제 최소한의 살아가겠다 라고 할 때 급속하게 갱년기가 와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춘기가 없었던 사람들이 갱년기를 말도 못하게 심하게 겪더라고요. 사춘기 심하게 앓고 갱년기 심하게 앓은 사람들은 도라이. 진짜 상도라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에 억제하고 절제하고 말 잘 듣고 요런 사람들이 갱년기 때 아주 그냥 폭탄처럼 뭐 어디로 터질지 모르게 터져버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남편이 사춘기 없었대요. 봐봐요. 사춘기 없었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아이 둘 낳고 안 한다 해도 그 아이들 그런 학교 보내려고 어떻게 뭘 안 했겠어요. 만약에 둘째가 대학원 떨어지고 대성학원에 갔으면 남편분은 애견남이 더 좀 나중에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첫째도 미국에서 좋은 직장 잡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더 힘이 빠져버릴지도 몰라요. 그때는 뭐 애견남이 아니라 막 그냥
모유수유 돼버려. 모유수유. 제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길게 말할 땐 5시간 말해요. 근데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집중해서 계속 에너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당뇨 판정을 받아서 약을 한번 받았는데 안 좋아져서 2배로 올렸어요. 그래서 당뇨에 힘든 게 뭐냐면 밥 먹고 한 3-4시간을 기절해버려요. 그냥 반송장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참 나 지금 희한한 거 발견했어요. 제가 송장이 돼요. 그러면 보통은 막 어떻게 막 이래야 되는데 매정하다. 참 세상이 매정하다. 당뇨의 2번째 진짜 생활의 불편함은 목이 엄청 말라요. 진짜 심각하게 기분 나쁘게 말라요. 목이. 근데 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먹는 순간 왜 그럴까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래요. 병 아닌 병이 있는데 뭐냐면 강연을 이렇게 하는데 흐름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 심한 사람들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남편분 책임감 강해요? 네. 봐봐요. 책임감이 심한 사람들은 자기 몸이 1순위가 아니에요. 자기 역할이 1순위죠. 그래서 힘든지는 잘 몰라요. 왜? 역할이 있으니까. 그리고 힘들어도 자기 역할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 안 힘들다고 느껴요. 막 마약 성분이 나오는 거죠, 몸에서. 그러니까 책임감 덜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흐름이 끊기는 걸 싫어하니까 내 목마름보다 이 흐름이 먼저니까 이때까지 25년 동안 이거 하면서 거의 물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당뇨가 생기면서 물을 갖다 놓는데 물을 계속 먹고 싶어도 눈치를 보면서 흐름이 안 끊기게 물을 먹으려고 해요, 보통. 근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게 생방도 아니거든요. 자르면은 그만이에요. 티도 안 나요. 편집하면 되니까. 근데도 그 병처럼 그게 있는 거예요. 왜? 방송으로 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진짜로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이상하게 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스타일의 이상한 책임감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내면의 목마름을 모르는 거죠. 아니면 채워주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 물을 먹다 보니까 당뇨의 목마름은 이 물로 채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물이 먹혀요. 그때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 몸에 좋은 게 딱 몇 개의 물이 있었어요. 1번, 보이차 좋은 거를 마실 때가 몸에서 그 물을 마셔볼 때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2번째가 옷 달인물. 이 옷이 아니고요. 온나무를 잘라서 끓여가지고 3-4시간 끓여서 나온 그 물. 그리고 3번째가 고로쇠였어요. 근데 지금 약간 홈쇼핑 같은 느낌이 들죠? 제가 지금 좀 팔아야 돼요. 근데 제주도에서 마셔본 게 고로쇠 수액을 마신 거예요. 저는 나는 이거를 평생 마시면 좋겠다, 물 대신.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채취하는지, 언제 나오는지. 근데 고로쇠가 나무의 수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한 나무가 1년에 지금 이제 1월부터 캐요. 추울 때. 한 나무에서 20리터 전후를 줄 수 있대요. 자기의 잉여물을. 근데 제가 보기에 남자들이 50 넘어가면 어른 같아지는 것 같아요? 애 같아지는 것 같아요? 애 같아지죠. 잘 삐져요? 인자해요? 삐지죠. 그리고 삐지면은 말을 안 하려고 하죠. 자, 봐요. 남편이 같은 사람이 아닌데 똑같잖아요, 지금. 지금 한 남편 와이프 모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상당히 유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고로쇠 나무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 나무에서 1년에 20리터 정도만 빼야 되는데 50리터, 100리터를 빼버린 것 같아요.
그 가장이라는 그 남자의 몸에서 100리터의 물을 빼버렸다고요, 고로쇠를. 그러니까 자기 물은 냅두고 줄 수 있는 물만 줘야 되는데 그 나무가 살아가야 할 물도 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외부에서 빼버린 건지 지가 빼준 건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너무 많은 물이 그 나무에서 빠져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마르니까 불에 잘 타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 같아졌다, 잘 삐진다, 소심해진다, 말을 더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온갖 것들. 남자들이 50 넘으면 여성분들 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남자들은 예전과 달리 어떻게 돼요? 여성스러워지고, 구체적으로요. 눈물이 많아지고, 삐지고, 그리고 와이프가 삐졌다고 말하는 거 싫어하죠. 삐졌네? 그럼 뭘 삐져? 안 삐졌어. 삐졌네! 삐졌어! 너무 많은 물을 빼버려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물은 공급받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불에 잘 타게 됐네요. 서운하기도 하고, 승질을 내기도 하고, 말을 안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여러분 남편이 50 전후가 되면 격려해주고, 정확. 남자는 애 취급받는 거 되게 싫어해요. 물론 그런 남자도 있을지 몰라요. 막 이렇게 어이구 하면 막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편적으로 남자들의 물이 채워지는 것은 인정이라고 기억하시면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가 그 남자의 물을 채우는 거라고요? 인정. 자, 제가 말하는 건 칭찬이 아니에요. 인정. 그러면 인정하고 칭찬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잘한다. 이게 칭찬이에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잘한다는 평가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 소개할게요. 인정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해온 것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근데 인정은 여기서 되게 기술적으로 소개할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존재론적 인정이 있어요. 존재론적 인정은 쉽게 말해서 너가 있어서 내가 좋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너가 있는 것으로 너무 좋아. 이 존재론적 인정을 사람들이 되게 간절히 원해요. 근데 그 인정은 보통 누구에게서 받을까요? 부모로부터인데,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는 첫 번째는 뭐냐? 엄마 아빠가 상대적으로 친밀한 거예요. 왜요? 나는 그 친밀함에서 나왔으니까. 뭘 막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샤넬 들었어, 샤넬. 그 샤넬 그냥 이렇게 갖고 다닐 수가 있고, 이렇게. 페라리를 그냥 이렇게 타고 다닐 수가 있고, 이제 눈 오는데 손이 나와버릴 수가 있어. 눈이 오는데도 나와버려. 그냥 손이 얼어버리는데도 나와버리는 거야. 이 언어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렇죠. 인정받고 싶다 이거예요. 막 이런 거. 에? 내가 뭘 동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어떻든 리액션을 막 해주는 거. 그때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 근데 그거를 조금 남자들이 알아듣게 하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여러분하고 말하듯이 거의 안 하거든요. 제가 그냥 제 개인 평상시에 생활을 할 때는 누구를 별로 웃기려고 하지도 않고 잘 웃기지도 않아요. 저는 오직 캐시. 오직 제 무대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만 그 시스템을 하지 일반적인 제 개인 생활에서는 그 스위치가 다 꺼져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남편한테 말할 때는 여러분이 평상시 하던 톤으로 하면 남자는 영원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한테 말할 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20, 30% 정도는 낯간지럽게 얘기해야 남편들이 알아들어요. 선생님, 나라 뺏겼나요, 지금? 저는 평상시 말보다 20에서 30% 여러분한테 할 때는 좀 더 농도를 세게 말해요. 평상시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그러지.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는다고요. 이게 대중이 이해하는 언어 방식과 남자가 여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이 되게 흡사해요. 여성분들이 쓰시는 그 말투로 하신다면 남편들은 대부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꽤나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20% 이상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오바됐다고 하고 해야 말귀를 알아들어요. 자, 그럼 오늘 남자분들 오셨으니까 여성한테 나는 이런 말을 좀 듣고 싶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좀 충전이 된다. 그런 말들은 뭐가 있어요? 오늘 고생했다? 여보 오늘 고생했어. 여보 최고야. 잘생겼어. 그건 잘못하면 조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남자도 최소한의 자기 판단력은 갖고 있거든요. 선생님 어디 사셨다고 그랬죠? 캘리포니아. 가신 지 얼마 되셨어요? 18년? 그러면 마이크 한 번만 줘보실래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 전 미국에 살아보진 않아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선생님들이 어떤 거를 할 때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런 게 한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어떤 거요? 못해도 잘할 수 있다고. 아, 잘할 수 있다. 이제 뭐 잘한 걸 좀 더 찾으려고 잘한 걸 찾아내려고 하고 또요?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도와주려고 하고. 그럼 그거는 미국에서는 남자 여자도 그래요? 아니면 남녀 관계는 좀 달라요? 전 좀 다른 것 같아요. 와이프하고는 아, 남녀 관계는 달라요? 남녀 관계는 그냥 한국식이에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요. 완전 미국 사람? 그냥 한국? 백인? 아, 백인? 근데 백인인데 그러면 백인하고 연애를 해볼 때도 남자들이 좀 인정받고 싶은 걸 인정하진 않아요? 백인 여성분들은? 조금 인정하려고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결혼하면 지구 통합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결혼하면 뭐 백인이건 뭐 아시아인 뭐 아프리카 다 통합이다.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는 그 아내분이 그러진 않았어요? 저희는 좀 약간 반대. 반대? 어떻게? 제가 조금 더 더? 방울뱀? 아, 선생님 방울뱀. 와이프는 코브라. 이거 완전 뱀 사육장이 돼버렸네.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는 선생님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적으로 많이 받았으니까. 왜냐하면 또 이민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키려고 더 딱 테두리를 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더 좋게 말하면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변해가는데 교민사회는 더 보수적인 게 있어요. 그쵸? 네. 거기에서 살아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더 딱 이렇게 하게 된 거네요. 아내를 좀 칭찬해주면 아내도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거꾸로요. 맞아요. 근데 칭찬을 하는데 이제 저는 회사 이런 데서는 이제 팀원들이 되게 좋아하고 인정을 해주는데 집에서는 이제 거의 뭐 피드백 같은 게 없어서. 전 세계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류는 하나다. 결혼으로 대통합이다. 아무리 다양해도 결혼하고 나서는 통합이다. 인정을 바라는. 인정. 근데 인정도 누가 할 수 있느냐? 자기 힘이 있어야 남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인정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네가 나 사랑해 안 해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다정함도 체력이래요. 체력이 있어야 남한테 다정하기도 쉽대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 남녀 관계를 너무 다 사랑으로 우리는 몰아가는 성향이 많아서 상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상처도 의도치 않게 많이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선생님은 이민을 어려서 갔고 부모님은 우리 아이를 이 미국 사회에서 지키기 위해서 한국의 부모님이 하신 것보다 1.5배, 2배로 더 그 언어로 담벼락을 치셨을지도 몰라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영어를 무슨 대단히 잘해서 여기 온 것도 아니고 나도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나 그에 준하는 일들을 당하면서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나도 훨씬 방어적 자세가 되거나 때로는 그게 참다가 공격적 성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인간 대 인간보다는 약간 프로세서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돼.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내분이 더 많은 상처를 받거나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살아온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원망하고 후회 이런 거 이전에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50대 초반에 남편이 눈물을 흘린 건 매우 좋은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눈물을 흘리지 못하면 더 시간이 지나서는 그게 피가 되어서 안에서 터질지 뇌에서 터질지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50대 초중반에 남편의 눈물이 터졌다는 건 축하할 일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조금 어색하더라도 인정의 말이 필요한 것 같다. 자기야, 애들 다 저렇게 된 거 자기가 다 자기 힘든 시간이 들어가 있어. 선생님, 저는 저희 집은 그런 말들 너무 많이 해준 거예요. 남편한테?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무슨 최고 이런 것보다 더 디테일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항상 아이들도 아빠 엄청 존경하고 다 그렇게 해줬는데 했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봤는데 선생님께서 또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오늘 이 공연 콘서트에 와서 이런 사연을 내가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더 정답이 될 것 같고 오늘 지금 저녁에 이제 제가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줄까 생각하다가 이제 아까 그걸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위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을 해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되게 깻잎 한 장 차이로 묘한데 힘든 사람을 위로한다가 아니라 당신의 살아온 시간에 대한 인정, 그리고 당신의 시간이 아이들에게 다 녹아 들어갔다는 거에 대한 인정. 남편분은 다정해요? 다정하대. 저희는 결혼해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남편을 엄청 잘 만나셨네. 내가 이렇게 당신같이 다정한 남자를 만난 것에 대한 나의 어떤 너무 기쁨, 고마움,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조금씩이라도 일 말고 당신이 그냥 즐거워서 하는 것이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어때요? 뭐 이런 거. 그게 운동이든 좋아하는 그 무엇이든, 그리고 당신의 책임감에 대한 인정. 어쨌든 인정을 되게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정이 위로가 되는 거죠. 남편분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시죠.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자기야. 목소리 좀 봐보세요. 자기야, 자기야 하고 해보세요. 자기야, 어저께 자기가 약간 울적거려서 되게 많이 당황했어. 어저께도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자기 편을 들어줄 3명이 자기 뒤에 있잖아요. 우리 믿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도 돼. 힘내. 사랑해, 자기야. 남편이 다정한 분, 아내분의 음성의 특징을 제가 찾아냈어요. 가성을 주로 쓰네요. 자기가 삶을 살았고, 남편이 다정하지 않은 여자는 한두 번 말할 때 들어! 왜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게 하냐고! 진성. 단전에서 딱 바닥치고 빵! 사랑받은 분은 자기야, 가성. 소리 반 공기 반. 삶이라는 것은 정확해요. 정확해.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